외모 정병이라는 키워드가 핫하잖아요. 관리를 이제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키워드가 그렇게 막 좋은 시선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 외모 정병이라는 걸 느끼시나요? 한국에 19살 때 이제 막 왔었을 때 10년 만에 한국 땅에서 사는 거라서 그때 그 당시엔 페이스북 그런 SNS를 통해서 그때 그 문화를 되게 유심히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페북스타라고 하죠. 그 페북스타이신 분들이 제 눈에 되게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 가면은 나도 그런 시술들을 받아서 예뻐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피부과에 갔었습니다. 이제 피부과도 아니야. 무슨 의원이었어. 공장형 병원 같은 거였죠. 제가 그때 돌출입이 있어가지고 팔자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19살, 20살이 무슨 팔자야. 상담 실장님께서 저한테 팔자 필러랑 악플 필러, 이마 필러까지 권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나보다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철석같이 믿었지. 아 그거 하면 진짜 예뻐지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왔다는 건 여러분들이랑 수다를 떨러 왔다는 거. 요거는 리터니티의 스킨 클린 마스크 율무팩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가 있는 날에는 이거 쫙 발라놓고 씻어주기도 하는데 이게 꿀팁이 좀 두툼하게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짜서 두툼하게. 저는 얼굴에 편평사마귀를 한번 싹 제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관리 차원에서 가끔 에스테틱에서 또 생긴 거 없는지 하고 제거를 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집에서 이런 홈케어들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관리 차원에서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카메라로 보고 있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요즘 외모 정병이라는 키워드가 핫하잖아요. 관리를 이제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키워드가 그렇게 막 좋은 시선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걸 뭔가 이제 희화화한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그 외모 정병이라는 걸 느끼시나요? 저도 최근에 이게 외모 정병을 말하는 건가 싶었던 그 모먼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팔뚝살이었어요. 팔뚝살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막 엄청 두드러지고 그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41kg, 40kg였던 그 말랐던 시절의 팔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체지방이 붙은 지금의 팔을 조금 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정상 체중에 있는 건데 제가 이 팔뚝살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거를 느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외모 정병 아닐까? 또 그거에 연관을 시켜가지고 귀티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귀티를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어쩌면 지금 비교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중심이 타인이 아닌 내가 되는 사람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우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사람들은 이제 귀티라고 하는 게 아닐까. 왜 그 방법론적인 것들은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귀티가 있어 보이려면 머릿결이 중요하다, 피부결이 중요하다, 자세, 목소리, 말투가 중요하다 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결국 본질을 보면 제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를 위하는 태도의 산물, 그러니까 결과물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머릿결을 좋게 만드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솔직히 머릿결 좋아지려면 진짜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도요. 피부결은요? 시술만 받아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까지는 깨지는데 솔직히 이런 거 웬만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다고 한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라면 강박이 무조건 생깁니다. 아까 그 외모 정병이라고 하죠. 그 단어가 생긴 걸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보여주기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정신병이 오는 가장 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교에서부터요. 누구는 눈이 더 크고 더 말랐고 하얗고 갸름하고 코가 높고 돈이 더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되는 또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비교군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돈이 많다 적다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왜 쓰는지에 대한 가치관이 스스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진짜 차고 넘쳐도 귀티는 날 수가 없어요. 붓티는 날 수 있겠죠. 그냥 개 중에서 제일 비싼 것들을 고르면 되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정된 자원을 왜 쓰고 싶은지, 어떻게 쓸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저만의 가치관을 스스로 정립한 과정이었겠죠? 그 경험의 일화가 조금 웃긴데 여러분, 일단 이게 프린팩이어가지고 마르지는 않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씻고 와봐야겠어. 제가 이제 학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내고 한국에 19살 때 이제 막 왔었을 때 10년 만에 한국 땅에서 사는 거라서 그때 그 당시엔 페이스북 그런 SNS를 통해서 그때 그 문화를 되게 유심히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페북스타라고 하죠. 그 페북스타이신 분들이 제 눈에 되게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대표적으로 필러, 보톡스, 쌍꺼풀 뭐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 가면은 나도 그런 시술들을 받아서 예뻐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피부과에 갔었습니다. 이제 피부과도 아니야. 무슨 의원이었어. 공장형 병원 같은 거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살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서 어떤 시술을 받든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아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절대 허락하실 분들이 아니었어요. 얼굴에 손대는 거 진짜 너무 싫어하실 분들이라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A4 용지에다가 엄마가 쓴 것처럼 동의서를 써봤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았던 첫 시술이 사각턱 보톡스였어요. 그때 제가 수중에 돈이 뭐가 있겠어요. 차곡차곡 모아온 또는 이제 한국 간다고 받아온 용돈이 전부였으니까 가장 저렴하고 근데 효과는 좋다고 하는 그 사각턱 보톡스를 처음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시술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되게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돌출입이 있어가지고 팔자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19살, 20살이 무슨 팔자야. 그냥 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토로하러 이제 병원에 갔더니 상담 실장님께서 저한테 팔자 필러랑 앞볼 필러, 이마 필러까지 권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나보다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철석같이 믿었지. 아 그거 하면 진짜 예뻐지는구나. 그래서 진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그때 돈이 많았다? 전 진짜 100% 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돈을 쓰는 저의 기준은 저 사람처럼 예뻐지고 싶다 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이 없던 그 상황에 아직까지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그 시술의 세계에 대한 걸 아니까 부작용이다, 녹이는 거다, 머리가 너무 아파. 그때 당시에 저는 저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필요 없는 게 뭔지 구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마땅히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정보의 홍수라고 할 만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그대로 저처럼 나보다 어른이니까,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나보다 전문가니까 라는 이유들로 무작정 따라만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따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건데도 하는 거,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건데도 하는 게 저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줄 때 저에게 맞춰진 정보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누구에게나 100% 정답은 아니에요. 일부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잘 알지 못하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인지 판별하는 건 오로지 스스로의 몫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관리하는 기준이 진짜 막 100%까지 저한테만 있다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계속 카메라 앞에 서야 하고 저도 제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과거에 원했던 모습을 가졌던 적도 있으니까 그거와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 속상함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속상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조건적인 시술이나 수술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 이런 상상도 한 적 있어요. 누가 저한테 얼굴을 바꿀 기회를 준대. 딱 하나만 원하는 부위를 바꿔주겠다고 하면 어디라고 싶나 이런 상상. 근데 저는 하나만 못 골랐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비교 강박에서 어느 정도 나왔지만 여전히 이런 대화들 그리고 생각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SNS 속에서 시술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컨텐츠, 정보들은 끊임없이 인기가 있는 주제고 여러분 또 요즘은 작은 가슴이 유행인 거 아세요? 예전에는 뭐 글래머 뭐 이런 게 유행했다고 하지만 또 작은 가슴이 대세래. 우리 몸을 계속 트렌드에 맞출 순 없잖아요. 또 현대인들은 내 몸 하나 챙길 여유가 없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라서 날씬하고 싶고 어려 보이고 싶은 욕망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날씬하고 예쁘고 어려지고 싶다는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만약 제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면 저는 진짜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당장 보이는 변화들에 예스를 외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멀리까지 생각해서 NO라고도 외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일단 저는 요거를 한번 씻고 와볼게요. 저는 일단 씻고 왔고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막 두드러기도 올라오고 있고 잠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요거 예민할 때 잘 쓰고 있는 토너인데 제가 원래 토너를 안 썼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토너를 이렇게 써주고 에센스나 앰플을 발라줘야 흡수율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토너는 이렇게 한 번 발라주고 요거는 한 반 통 정도 썼는데 나름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면서부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품들을 접해볼 기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은 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앰플 발라줄 건데 티트리를 좀 섞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섞어볼까요? 그냥 앰플 짜주고 한 방울만 하려고 하는데 항상 두세 방울은 나오는 것 같아. 손에 이렇게 하고 그 얼굴 괄사 티트리 오일 활용하는 법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오늘 살짝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그냥 티트리는 발라주고 별거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끔 화동성 여드름이 코나 여기 턱 쪽에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티트리 오일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문질 해줘서 좀 진정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짠! 요즘 빠져있는 얼굴 괄사 제가 소개시켜드렸었죠. 이거 해서 열기를 조금 빼줄 건데 여기 이 코 옆에 이렇게 광대 시작되는 지점이 코 평소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혈자리거든요. 이 부분을 진짜 세게 아니에요. 살짝 지그시 손으로 눌러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조금 있다. 코 옆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줍니다. 비염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좋거든요. 저 비염은 없지만 이렇게 해주면 좀 시원해요. 그리고 팔자 주름 깊어지는 것도 근육을 많이 움직여서 상대적으로 깊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풀어주고 세게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이 코 라인선을 따라서 여기 눈썹 앞머리는 특히 여기가 좀 아플 거거든요. 위를 이렇게 잘 해주고 이 눈썹 뼈 이거 조금 징그러워. 눈썹 뼈 안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 방법은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좀 자세하게. 근데 나 까먹고 크림 안 발랐다. 이거 하기 전에는 무조건 얼굴에 이런 류들이 잘 올라가져 있어야 돼요. 저는 조금 많이 바르는 편이긴 한데 아낌없이 써줍니다. 얼굴이 약간 붉고 예민해가지고 이런 겔 크림을 좀 듬뿍 올려주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 제가 실제로 다 사용도 해보고 직접 효과를 느꼈던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한테 진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신념을 가지고 이 제 채널에 그리고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정말 저는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는 제대로 된 어른을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직접 경험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알아낸 것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더 친구처럼 또는 언니처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두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템 소개드릴 때 이 두 조합 미쳤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겔 크림을 듬뿍 올려놓잖아요. 원래는 이 겔팩 같은 거 붙이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겔 크림이 밀착력이 좋아서 그런지 이걸 붙여놔도 안 떨어져요. 조합이 제가 미쳤다고 한 이유가 누워만 있지 않아서도 있습니다. 에센스 같은 거 올리고 위에 올리면 진짜 바로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겔 크림이다 보니까 겔 팩이랑 궁합이 너무 찰떡이야. 안 떨어져요, 진짜. 저 같은 고민 있으셨던 분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안 떨어짐. 너무 좋아.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정말 신중하게 추천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이라고 무조건 100% 믿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지 나한테 필요 없는 건 무엇인지 잘 구별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관리는 목 관리. 이거는 리페어 밀키. 이렇게 거품 토너인데 이렇게 목에 발라줍니다. 얼굴에 토너 바르는 것처럼 그냥 목에도 발라줘요. 그리고 제가 요즘 빠진 게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아주 핫해요. 레티놀 들어있는 건데 제가 레티놀이 주름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걸 목에다가 바르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귀찮아가지고 많이 안 발랐는데, 그리고 레티놀 들어있는 게 좀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5,000원인데 레티놀이 진짜 함량이 많아가지고 제가 목 관리를 요즘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조금은 옅어진 느낌? 진짜 깊었는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려면 진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더 깊어지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옅어지면 더 좋고. 이렇게 잔뜩 발라놓고 그리고 다시 목 괄사를 해줍니다. 얼굴 괄사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이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림프 있고 겨드랑이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 따라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있지 않아요? 오늘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자면 저는 앞으로 그래서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싶습니다. 왜 오늘 먹은 것들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취사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쌓이고 쌓여서 1년 뒤에 나, 5년 뒤에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관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1년 뒤, 5년 뒤, 더 나아가선 10년 뒤에도 빛을 발하는 그런 관리들이요. 결과적으로 오늘의 주제였던 귀티는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내 삶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대할 때 생깁니다. 나한테 좋은 거 잘 먹고 푹 자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잘 분별해서 내 피부와 머릿결을 하루하루 아껴주다 보면 저절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좋다는 거 무작정 사고 제품만 수두룩하게 쌓여가지고 귀찮다고 또 안 하고 행동조차 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세는요, 운동해야 돼요. 하루에 30분이든 잠깐 스트레칭이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부유방 고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기지개만 잘 펴줘도 확실히 달라져요, 정말. 이게 안 움직여서 축적되는 거거든요. 우리 고관절 착색되는 것도 있잖아요. 서타구니 착색이라고 하는 거. 또 거기 독소가 쌓여서 착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줘야 돼. 어쨌든 건강하고 싶어서 운동하다 보면 자세 저절로 좋아집니다. 맨날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남들이 올린 거 재밌는 거 뭐 있나 핸드폰 스크롤만 내리고 있는데 자세가 어떻게 좋아져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것도 내가 오늘 하루 집중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뭉쳤을 나의 가슴 근육, 어깨 근육 고생했다고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괄사 아니어도 된다고. 손으로만 이렇게 쓸어주셔도 된다고. 목소리, 말투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 들을 때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생각한 적이 있죠.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생각도 평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글로도 써보고 자문자답도 해보면서 스스로의 세계를 단단히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나조차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횡설수설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귀티가 나올 수가 없어. 자기 PR의 시대라고 맨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말도 잘 경청해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배우고, 책도 많이 읽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가만히 유심히 관찰도 해보고, 혼자 그렇게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정말 나만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명 알 수 있을 거예요. 듣고 있어요. 누가 하라는 거 말고 한철 유행 따라 떠밀르듯이 결정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저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로지 여러분들 스스로만을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피 관리는 이렇게 해주고 있고, 괄사 그냥 이렇게 쓱쓱, 어렵지 않아요. 쓸어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또 특히 아픈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뭉친 부분. 저는 요 대각선이 늘 아파요.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 근데 이거 하고 안 하고가 그날 잘 때 잠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개운하고. 이거는 요즘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뿌리고 있는 건데. 두클스의 아로마 향과 이런 청량한 숲향까지 진짜 너무 기분 좋아.
오늘의 수다와 관리가 끝이 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시고 저랑 수다 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듣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